같이 한번 봅시다. 자, 곱셈식 만들기 문제 유형 1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2번에 보면은 곱셈식 만들기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장을 뽑아서 한 번씩 사용하여 가장 작은 진분수와 30의 곱을 구하시오. 가장 작은 진분수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가장 작은 분모가 가장 크고 분자가 제일 작은 걸로 구하세요. 그죠? 여기 이제 뭐 원리는 다 똑같아요. 분모가 가장 큰 거, 그러니까 3, 6, 5, 10 중에서 가장 큰 게 10이 되겠죠? 그러면 가장 작은 거는 뭐가 되겠죠? 3이 되겠죠? 20 몇 페이지 알려주세요. 20에서 2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분모는 가장 큰 거랑 분모가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분자는 가장 작은 숫자를 갖고 오면은 가장 작은 진분수가 만들어집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거기다가 뭐를 곱하는 거죠? 30을 곱해서 이제 답을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죠? 이 분모랑 30을 어떻게 먼저 약분을 먼저 할 수 있으면 약분을 먼저 해서 15로 약분하면 11은 1, 13은 3에서 약분한 다음에 3 곱하기 3 하면 답이 9가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문제가 뭐 가장 작은 진분수를 만들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가장 큰 진분수를 만들어라 이렇게 문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뭐 밑에 문제들을 보면 이제 가장 큰 진분수를 만드시오. 그 다음 문제는 뭐죠? 가장 큰 대분수를 만드시오. 그러면 가장 큰 진분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가장 큰 진분수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고 한다면 가장 큰 진분수를 어떻게 만들죠? 일단은 분자보다 분모가 커야 되고 분모가 제일 작고 분자가 커야 돼요. 가장 큰 진분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분모랑 분자가 차가 별로 안 나야 되지. 커야 되는 거니까 1에 가장 가까워야 되니까 뭐 분모는 클수면 좋고 뭐 8, 9분의 7, 뭐 1부터 9까지로 만든다고 하면 9분의 8 이렇게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작아야 되긴 하겠지만 이 분모가 크면 클수록 얘가 점점 커져요. 왜 얘보다 더 누가 크냐? 뭐 10분의 9 뭐 또 11분의 10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커집니다. 이제 분모도 커지면서 분자는 1밖에 차이 안 나는 것들이 점점 커져요. 뭐 통분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진분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8분의 7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분모가 가장 커지면서 차이가 가장 작아야 되니까. 또 21번에서는 보니까 또 뭐를 또 구하라겠냐? 가장 큰 뭐를 구하라겠죠? 가장 큰 대분수를 구하라겠는데 이 대분수에서는 이 앞에 나오는 이 대분수 있는 게 가장 먼저 커야 되기 때문에 누가 와야 되죠? 여기서는 21번에서는 6이 오고 그 다음에 6과 3분의 2보다는 6과 5분의 4가 좀 더 크겠죠? 3분의 2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 때 가장 작은 진분수를 만드는 방법, 가장 큰 진분수를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가장 큰 대분수는 이 앞에 있는 숫자가 가장 큰 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진분수를 만들면 돼요. 맨 앞에 오는 것들을 이제 쓴 다음에 이런 이제 원리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요게 이제 유형 12번에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가장 진분수 어떻게 만들지? 머릿속에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요. 가장 큰 진분수는 또 어떻게 만들지? 또 가장 큰 대분수는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연결해 놓아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3번으로 넘어가면 유형 13번에서 원하는 건 뭐냐? 뭐 분수식이긴 한데 뭐 탁자 위에 높이가 90과 8분의 7 탁자 위에 한 권의 두께가 모멘트가 10권 쌓았습니다. 바닥에서 가장 자, 이번에 일단 봅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 이제 탁자가 있는 거예요. 탁자가 이만한 높이의 탁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탁자가 있죠. 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이 탁자 높이가 지금 뭐라겠냐? 이 탁자 높이가 지금 몇이라고 했다는 문제를 봤더니만 90과 8분의 7 cm의 탁자예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뭐를 쌓냐? 책을 쌓아요. 한 권, 두 권, 뭐 세 권에서 이제 총 몇 가지 쌓냐?
10권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개당 얼마의 높이가 됐냐 갔더니 두께가 1과 16분의 5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랬을 때 가장 윗부분, 요 총 높이는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본 게 이제 유형 13번 문제죠. 그래서 이 탁자 높이에다가 책 높이, 10개의 높이를 더해주게 되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연산을 할 때 보통 뭐로 바꿔서 많이 연산을 하죠? 곱하기로 할 때? 가분수요. 가분수로 많이 바꾸죠. 그래서 얘를 이제 보자마자 여기다 10을 곱해야 되니까, 왜냐면 10건이니까 가분수로 바꿔가지고 얘를 16분의, 그러면 16 더하기 5니까 21이죠? 그래서 이제 10을 곱해주게 되면 이제 책의 높이가 나오겠죠. 요 높이가 나오겠죠. 요 높이. 그러면은 약분이 되나요? 2로 약분이 되죠. 2, 8에 16, 2, 5, 10. 그래가지고 8분의 5, 1은 5, 5, 20에서 105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얘랑 이제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대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 8일은 8, 105를 8로 나누면 되겠죠? 8일은 8하고 25는 8, 3에 24에서 1 남으니까 13과 8분의 1이 되겠죠. 얘랑 더하시면 되는데 이제 90하고 13 더하고 8분의 7하고 8분의 1을 더하면 답이 나오겠죠. 90 더하기 13하고 8분의 7 더하기 8분의 1. 얘는 이제 8분의 8이 되면서 1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14니까 답은 104cm가 나온다.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뭐 너무 어렵나요? 아니죠? 핵심 보면 안 어려워요. 자, 핵심은 뭐 아주 좋은 힌트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유형 13번 문제를 갈줄까 생각하니까 유형 14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유형 14번 문제부터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들인데,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 문제에서 이제 가장 기본은 먼저 대분수가 나오면 뭐로 바꿔줘야 되냐면, 뭐로 바꿔야 되죠? 가분수. 가분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연산할 때 2와 8분의 3은 가분수로 바꾸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8분의 19가 되죠. 8이 16에다가 3 더하니까 19가 됩니다. 이때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된다. 가장 작은 자연수는 몇이죠? 1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가지고 네모를 곱해서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배울 수도 있겠지만 곱해서 1이 되도록 만드는 이 수를, 곱해서 1이 되도록 만드는 이 수를 조금 어려운 말로 역수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제 배울 수도 있겠지만 역수 아직 안 배웠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뭐 결론은 얘랑 곱해서 1이 되도록 만드는 이 수, 이거를 8분의 19의 역수라고 부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약분하는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일로 와요. 그러니까 8분의 19가 있으면 곱할 때 19가 밑으로 오고 분자에 8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바꿔요. 이 분모 분자를 바꾸는데 이게 바로 역수라는 의미인데, 이게 바꾸게 되면 이게 약분될 거 아니야. 1, 이렇게 약분될 거 아니야. 1. 그래서 1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문제는 역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곱해서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는 건 역수를 구하는 문제겠고, 그래서 답은 네모는 뭐가 된다? 19분의 8이 된다는 거를. 근데 분모를 구하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분모를 구하기 위해서 답은 1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역수를 구하는 문제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5번 같은 경우에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과연 뭐가 돼야 되냐? 25번 같은 거는 25번에 보세요. 25번에 보면 여러분들 6분의 5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분의 네모를 하면은 이게 이제 가장 작은 자연수인 자연수가 된대.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근데 뭐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결론은 일단은 이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 분모가 다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분모가 1이 돼야지만 자연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가 이렇게 남았어. 약분했는데 분모가 이렇게 뭐 남았다고 쳐.
이런 식으로 되면 얘는 자연수가 될 수가 없죠. 분모가 1분의 5 이렇게 나와서 이건 자연수가 되는 거야. 분모가 1이 되면.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자연수가 되라는 얘기는 분모가 다 약분돼서 다 없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분모에 있는 숫자는 분모의 수는 약분이 되어서 다 뭐가 돼야 돼? 1이 되라는 얘기. 그래야지만 이제 분수가 안 되고 자연수가 나오는 거야. 봐봐. 첫 번째, 5는 이게 약분돼서 사라져요, 안 사라져? 이 5는 얘랑 약분돼서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남은 애가 누구냐? 6하고 4예요. 얘가 다 남아있는 거지. 일단 3하고 6도 약분이 되냐 안 되냐? 되죠? 그럼 3, 1은 3, 3, 2, 6 해서 남죠. 그러면 누가 아직 남았죠? 2하고 누가 남아있죠? 4가 남아있죠. 2하고 4를 없애야 되는 거야. 그러면 2하고 4를 약분해서 없애려면 곱하면 몇이죠? 8이죠. 여기 최소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8. 8의 배수가 와야 된다는 거야. 8이 와도 되고 16이 와도 되고 왜냐면 8이 와도 약분되긴 하겠지만 16이 돼도 약분돼서 2가 남지. 그것도 자연수 되긴 할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 얘기는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분모에 있는 수들이 다 약분이 되어서 1로 만들어져서 그래야지만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분모가 다 약분될 수 있도록 여기 가장 작은 자연수를 집어넣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 8의 배수는 다 되거든? 8, 16, 24 다 되는데 가장 작은 수를 뽑아라 했으니까 뭐를 쓰면 되는 거죠? 8을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요 문제는 8이 되겠다. 그래서 자연수를 만드는 원리는 간단해요. 다 곱했을 때 분모가 다 뭐로 되면 된다? 약분돼서 1로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자연수가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유형 14번 문제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원리들을 기억을 하세요. 자, 오늘은 뭐 20하고 21만 하라고 시켰네요,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문제를 봅시다. 다음 문제를 보면 유형 15번. 유형 15번 같은 문제들도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보면은 좀 쉬워요. 여기도 보면 있지만 떨어진 높이에 얼마만큼 올라갔다? 3분의 2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때 90m 높이에 떨어졌을 때 두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는 자, 처음에 90m 높이에서 떨구는 거야. 공을 여기 떨구는 거죠. 띠디디 떨구면 여러분들 뭐 다 공을 튀겨봐서 알겠지만 공놀이 아무도 안 한 사람 없겠죠? 요거를 한번 딱 떨어지고 내려오겠죠? 내려온 다음에 튀어 올라갈 때 얼마만큼 올라가냐? 이 90에 얼마만큼 올라가죠? 3분의 2만큼. 이 첫 번째 올라간 게 이게 바로 첫 번째로 튀어오른 공이야. 이게 첫 번째로 튀어오른 공이야. 첫 번째로. 그러면 얘는 3분의 2만큼 올라온다 했으니까 90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처음 높이에 3분의 2만큼 튀어온다 했으니까 90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돼. 처음이 만약에 100m였어. 그럼 100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야. 처음이 뭐 150m였어. 그러면 150m에 3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면 3분의 1을 곱하면 약분이 되니까 3, 1은 3, 3, 3, 0, 0에서 60m가 처음에 튀어오른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예요. 두 번째로 튀어오른 건 높이로 구하는 또 이제 구해야 되죠. 그럼 이제 여기다 60m까지 이렇게 올라왔겠죠? 60m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얘가 이제 내려오겠죠? 내려옵니다. 60m 높이에서 이제 내려와요.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튀어오르겠죠? 이때가 바로 두 번째로 튀어오를 때. 두 번째로 튀어오를 때입니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되냐? 지금 60m에서 떨어진 거잖아. 그럼 60m에 또 뭐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3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뭐 두 번째로 튀어오른 걸 또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몇 번째 튀어오른 걸 또 구할 수도 있고, 뭐 세 번째, 네 번째. 그럼 계속 3분의 2가 여러 번 곱해지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첫 번째로 튀어오른 거를 구하려면 처음 높이에다가 3분의 1을 몇 번만 곱하면 되죠? 한 번만 곱하면 돼요. 한 번만. 근데 두 번째로 튀어올랐다 그러면 3분의 1을 몇 번 곱하게 되냐? 3분의 1을 한 번 곱했죠? 또 몇 번 곱하죠? 3분의 1 또 곱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튀어오른 공을 구하라고 하면 90에다가 첫 번째는 3분의 2만 곱하면 되겠지만 두 번째 튀어오른 거는 90에다가 3분의 1을 곱하고 또 3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3분의 1을 두 번 곱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튀어오른 공의 높이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90에다가 3분의 2 곱하고 3분의 2 곱하고 세 번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세 번째 튀어오른 공의 높이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뭐 두 번째까지밖에 구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3분의 1을 한 번 튀어올랐다. 그럼 한 번만 곱해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튀어올랐다. 두 번 곱해주면 되는 거고. 세 번째 튀어올랐다. 몇 번 곱해주면 된다? 세 번 곱해주면 된다. 계속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문제는 몇 번째 튀어오른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두 번째 튀어오른 거니까 3분의 1을 곱하면 또 약분이 되죠? 3, 1은 3, 3, 2, 0에서 몇 미터다? 40m.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높이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튀어오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는 27번 한번 풀어볼까요? 27번을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27번은 뭐냐면 다 봐봐. 두 번째로 튀어올랐을 때까지의 공이 움직인 거리니까 봐봐. 이걸 다 더하는 거야. 이거 한번 내려왔죠? 그 다음에 어디 있죠?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 다음에 올라왔죠. 여기까지 다 더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봐봐. 지금 두 번째로 튀어오를 때까지 거리를 구했으니까 첫 번째 내려올 때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오르는 거. 이 높이들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구해보세요. 27번.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거죠. 내가 이제 올라가서 딱 떨어졌죠. 얼마 이동했네? 그 다음에 튀어 올라갔다 또 내려오니까 얼마만큼 이동하겠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 머리에서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27번 지금 풀어보려고 아마 여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27번인 것 같아요. 이거는 첫날이니까 아마 선생님이 조금밖에 안 내준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처음 만났죠? 그래서 아마 영상들이 올라갈 거예요. 영상이 다 올라가니까 나중에 참고할 친구들은 집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아마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다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촬영된 거를 보고 싶으면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면서 시간 좀 줄게요.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이동하고 한번 튀겼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요때까지의 거리를 다 더해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80 곱하기 4분의 3은 얼마 나오죠? 4는 4, 4 입에서 60m가 되겠죠? 그래서 60m. 그 다음에 60m에도 4분의 3을 해주면 얼마가 되죠? 45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하는 건 뭐냐? 이동한 거리는 80m 더해주시고요. 60m니까 60m 두 번 더하시고요. 네, 45m 올라갔죠? 45m까지 더해라.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60m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니까 두 번 더해야 되겠죠? 왜냐면 올라가는 것도 거리가 되는 거고 내려오는 거 한 번만 더 하실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을 더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공이 딱 튀기면 튀겨요? 이렇게 갔다가 한 번 튀겼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니까 첫 번째 튀겼다 내려가는 것까지 다 더해 주셔야 돼요.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이제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해 보면 245m가 이제 답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하는 단어만 풀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특지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가장 작은 진분수는 어떻게 만드냐? 머릿속에다 담아놔야 되겠죠? 직접 해보면서.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자기가 직접 다 생각해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도 처음에는 뭐 내가 이제 결과를 알려줬죠. 야, 가장 작은 진분수는 가장 큰 수하고 분모로 보내고 가장 작은 수는 분자로 보내는 거야. 해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직접 여기서 두 개를 다 골라가지고 진분수를 다 만들어 보는 거야.
그 중에서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아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게 나오네? 이걸 깨달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답은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한테 가장 큰 진분수, 가장 작은 진분수 만드는 방법을 다 알려줬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하나씩 자기가 그 원리를 깨닫는 거야. 해보면서 아 이렇게 되면 정말 큰 게 나오는구나. 다르게 하면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수학을 알려줬는데 그냥 외워.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도 있어요. 내가 이게 맞아. 그러면 다른 거를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고 해보지 않고 그냥 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그래서 두 개도 뽑아서 만드는 진분수 되게 많잖아요. 다 뽑아보면서 아 정말 이럴 땐 가장 큰 게 나오는구나. 정말 이럴 땐 가장 작은 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하나하나씩 다 해보면서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친구한테 나중에 내가 이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나중에 이름 좀 물어볼게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그냥 내가 알려준 대로 야 가장 큰 진분수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가장 작은 진분수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외워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금방 잊어먹어요. 머릿속에 안 나와요. 그건 이제 암기 과목 같은 거는 공부해도 되는데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나중에 잘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해줬던 것들을 집에 가서 직접 해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정말 가장 큰 진분수가 나오는 거야. 아 정말 이러면 가장 작은 진분수가 나오는 거를 직접 해보면서 깨달아 보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 유형 13번 같은 문제, 유형 15번 같은 문제들도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외우지 말고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알려줬다고 야 첫 번째 튀어오른 거는 3분의 1 한 번만 곱해주면 된대. 두 번째 튀어오른 건 3분의 1 두 번 곱해주면 된대.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로 나오는구나. 첫 번째 튀어오른 거는 한 번만 곱해주면 되겠구나. 두 번째 튀어오른 건 두 번 곱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는 거야, 내가 직접. 그래서 정말 저렇게 나오네? 그걸 깨닫는 거지.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직접 해보면서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안 잊어먹어요. 그리고 문제가 변형이 돼도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막 외우라고 나 외우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야 첫 번째 건 한 번만 곱하면 돼. 이렇게 막 그냥 외우는 애들 있거든요. 야 두 번째 건 두 번 외우면 돼. 그림도 안 그려보고 그냥 선생님 외우라고 했어. 오케이 외워. 하고 푸는 애들은 수학 실력이 절대 늘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조금 변형시키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그림도 그려보고 자기가 직접 하나하나 해보고 정말로 이렇게 자연수 만들 때 분모가 다 없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지도 한번 해보시면서 고민해보면서 자기가 직접 다 푸시면 수학 실력이 금방금방 늡니다.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야 돼요. 다 자기가 직접 해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걸 하나씩 다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시대반을 했을 때 나중에 좋은 성적을 얻을 거예요. 근데 뭐 와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냥 대충 보고 뭐 외워가지고 대충 풀고 이러면 실력이 안 나요. 그럼 여기서 지금 15명이 친구들이 좀 듣고 있는데 누군가는 선생님 말대로 정말 제대로 다 해본 거예요. 이런 친구들과 그냥 대충 외워서 공부한 친구가 있겠죠. 그때 그 사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어리다고 하지만 이제 벌써 5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는 열심히 외우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시고 그것들을 직접 한번 해보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수학 실력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늘어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시 반까지니까 한번 나머지 문제들 한번 풀어보세요.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풀어준